안녕하세요. 봄날의 입시연구소 팀장 최주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편으로 모의 지원 흐름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선생님, 모의 지원 흐름도가 뭐예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진학사 1편이랑 2편 배웠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12월 18일부터 매일매일 진학사상에서 내가 전체 지원자 수가 몇 명이고 그 중에 내가 몇 등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체크를 해서 오늘은 최초학 초록색, 오늘은 추학 연두색, 오늘은 불학 빨간색,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기록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똑똑한 수험생이라면 자기 대학, 자기 학과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봐야겠죠? 선생님, 모의 지원 흐름도 저는 못 받았는데요? 하는 친구는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저희 블로그니까 꼭 들어가서 첨부 파일 눌러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선생님은 추천은 컴퓨터로 입력하는 것보다 꼭 인쇄해서 본인이 손으로 꼼꼼히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회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얘들아, 비오트 진짜 맛있더라. 진짜 잘 먹고 있어. 네, 반갑습니다. 봄날의 오후 5시 입시연구소 소장 CT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 모의 지원 흐름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의 지원 흐름도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학사를 이용하여서 어떤 식으로 원서를 지원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셔서 이 모의 지원 흐름도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셔서 아마 원서를 쓰시면 한눈에 또 보기 편해서 요거를 아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파일은 제가 그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요, 그걸 다운 받으셔서 기호에 맞게 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집군별 대학, 학과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모집군은 여기다 가군, 나군, 다군 이 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군 쓰시고, 대학은 대학 쓰시고, 학과는 학과 쓰시고. 배치표 판정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투스랑 진학사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투스에서 배치한 점수,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투스에서 배치한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배치표에서는 몇 점을 배정을 했다. 근데 대학 환사는 만점 몇 점이고 내학 환사 점수는 몇 점이다. 그러면 환사 점수 차이가 몇 점 난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몇 명이고 전년도 경쟁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그럼 쫙 입력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투스에서 또 진학사에서 모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투스에서도 이제 모의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사실은 가장 많은 표본을 갖고 있는 건 진학사이기 때문에 진학사에서 배치하는 어떤 그 등수나 지원자 수, 이게 훨씬 더 좀 표본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정보는 다양하게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이투스에서도 모의 지원을 해보셔서 두 개를 같이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이투스가 아니라 다른 모의 지원을 기관이 또 있을 수도 있죠. 타사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좀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지원자 수가 몇 명이고 내 등수가 몇 명이다, 이거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원자 수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지원자 수입니다. 이 지원자 수, 여기 합격량치 리포트 누르시면 여기 있는 지원자 수가 진짜 지원자 수입니다. 그래서 120명 중에 4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12월 12일인데 120명 중에 4등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전 1시로 해놨으니까, 그러면 이때 비슷한 시간에 다음날 오전 1시에 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의 요 추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왜? 원서 쓸 때쯤 되면, 특히나 이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많이 요동칠 거니까요, 따라가시되 지원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원서 쓸 때. 근데 이제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0명이었죠. 아까 여기 이제 120명이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130, 140, 140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80, 그 다음 200, 250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예의주시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위험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커트라인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만약에 내가 120 뭐 130, 막 200 들어왔는데 내 등수는 변하지 않아요. 뭐 4등, 5등, 4등, 뭐 7등, 4등 뭐 이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점수보다 더 뒤에 있는 점수들에서 막 요동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렇다는 뜻은 별로 경쟁률은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에는 그닥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등수가 어떻게 요동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원자 수가 늘어나고 뭐 줄어들었다 하는 그 어떤 현상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등수도 왔다 갔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5등을 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뭐 20등을 했다가 그 다음날 30등 했다가 다시 뭐 7등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요동을 친다면, 아 이거는 지금 나랑 비슷한 점수대의 친구들이 넣다 뺐다 하는구나. 그러면 이 대학 같은 경우, 이 대학 이과 같은 경우에는 안정으로 혹시 이 대학 이과를 잡으셨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애들이 넣다 뺐다 계속 하다가 만약에 애들이 그냥 눌러 앉아버렸을 때 여러분들 써버리면 이거는 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등수가 확. 그러면 이걸 안정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안정이 아니라 위험이나 적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요동치는 어떤 학과나 학교는 상향으로 써야 되겠죠. 왜? 애들이 넣다 뺐다 하다가 애들이 빠져버릴 때 내가 써버리면 그때는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 좀 귀찮더라도 이거를 계속 똑같은 식으로 일정하게 기록을 해나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과는 크게 막 이렇게 요동치거나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런데 이제 내가 상향을 쓰고 싶다 하는 대학들은 오히려 그 요동치는 데가 어딜까, 이거를 잘 찾으셔서 원서를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D-1 26일부터 원서를 쓰니까 그까지 쭉 원서를 쓰시면서 기록을 하시면서 이거를 흐름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 학과에 입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